안녕하세요, 선스퀘어입니다. 오늘은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슈머 헬스, 제약, 의료 장비 이렇게 세 부문이며 우리가 흔히 베이비 로션으로 알고 있는 존슨앤존슨은 바로 컨슈머 헬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슈머 헬스의 대표 품목은 타이레놀, 지르텍, 리스테린과 같이 우리가 익히 아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흔히 약사님의 반대편에서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해서 오버 더 카운터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혹은 의약 외품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제약 부문은 낯선 이름들의 제품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른바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세 부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부문은 의료 장비 부문이며 주로 수술이나 치료 시에 의사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판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들 세 부문 중에서 1 빌리언 플러스,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제품과 2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제품을 표현한 것인데요. 뉴트로지나, 리스테린, 존슨즈 베이비, 타이레놀과 같은 제품이 1 빌리언 플러스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존슨앤존슨의 대표 상품을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품 이름이 회사 이름에 들어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도 이런 제품들 모두가 존슨앤존슨의 제품이라는 걸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빌리언 플러스에는 앞서 보셨던 제약 부분의 제품들, 그러니까 각종 의약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알려진 소비재가 아닌 의약품이 그들의 중요한 사업 포트폴리오인 것이죠. 존슨앤존슨은 글로벌 5에서 6위권의 거대 제약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약 400억 불 이상의 매출을 일으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매출은 처방전 매출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존슨앤존슨의 제약 부분의 매출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전체 매출이 아니라 제약 부문만 따로 떼어냈을 때의 매출이 그렇습니다. 실로 엄청나죠. 글로벌 제약사들의 매출액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로슈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존슨앤존슨의 사업보고서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2020년 한 해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825억 달러의 매출과 147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비교해서 크게 나빠지지 않은 성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술 등의 감소로 인하여 의료 장비의 매출은 줄어들고 제약 부문의 수익은 늘어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성적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표와 같습니다. 절반 이상의 매출은 제약 부문에서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료기기 부문이 3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약, 의료 부문에서 약 83%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의료 장비는 매출이 다소 줄어들고 제약 부문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컨슈머 헬스 부문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역별 매출 비중을 표현한 것입니다. 미국과 나머지 지역을 나누어 표현한 것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존슨앤존슨의 매출이 미국과 미국 외 지역에서 거의 유사한 비율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슨앤존슨을 글로벌 기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지속적인 매출 상승입니다. 드라마틱한 수치는 아니지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0.5% 수준의 낮은 매출 신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판매량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럽이 약 23% 수준이며 서반구,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 7%의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반구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서쪽 반구, 그러니까 그림에서 왼쪽의 노란색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미국을 제외한 남미, 북미 등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 아프리카를 합쳐 약 18% 수준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출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겠죠. 존슨앤존슨의 현재 차트입니다. 주가 자체를 보여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가격 정도를 보시라는 의도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가격은 주당 16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4,320억 달러, 하나로 480조 원 정도 되겠네요. 2019년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큰 시총을 가진 기업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많이 오르면서 560조 정도 되니까요. 지금은 삼성전자만큼 큰 기업이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속의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 삼성전자만큼 큰 기업에서 만들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미국 기업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배당입니다. 오른쪽 표가 존슨앤존슨의 배당 관련 표인데요. 2019년부터 매분기 1달러 수준의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연간 배당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분기 배당 혹은 월별 배당이 많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기로 배당되고 있는 1.01달러를 연산으로 환산하면 약 4달러가 되고 이는 연간 2.44%의 배당 수익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주라고 할 만큼의 좋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매출의 회사를 배당금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백신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이 이 이야기를 향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글로벌 제약회사라는 이야기 말이죠. 아무튼 존슨앤존슨이 코로나 백신의 긴급 승인을 미국 FDA에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3월경에는 승인이 나서 미국에서 승인받은 세 번째 백신의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두 개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인데요. 혹시 이것만 보시고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걔네도 있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백신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이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현재 승인받은 백신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승인을 받아 접종 중에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백신 승인과 관련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많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앞에 있는 두 개의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되어 접종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들 제품 모두 2번 접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이들 백신과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90% 이상의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 존슨앤존슨은 66% 수준으로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임상 시점이 차이 때문이며 실질적인 효과는 백신 접종 후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중증의 코로나 예방 효과가 85%가 넘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이자나 모더나의 90% 이상의 백신 효용은 지금까지의 어떤 백신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백신의 보관 온도인데요.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처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의 보관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두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mRNA, 즉 메신저 RNA를 이용한 다른 기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전 자체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화이자와 모더나가 같은 방식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이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기전의 차이 때문에 백신별로 보관 온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슨앤존슨 백신의 강점입니다. 1회 접종만으로 가능하며 보관 온도가 영상으로 일반 냉장고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러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도 매우 유사한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승인이 나지 않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존슨앤존슨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초저온의 운송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코로나는 평등하지만 백신은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신은 개발도상국과 같이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글로벌 제약사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백신은 그들의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보편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사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선스케어의 기업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